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그 온도 데이터를 보는데 평균 값 보기 위해서 상자 그림으로도 많이 보지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 이걸 우리가 상자 그래프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날을 기준으로 최소값과 최대값, 그 다음에 중간값, 중간값이면 전체 데이터, 아까 전에 이렇게 평균 데이터를 4등분해서 중간값으로 표현해 주는 거, 중앙값, 요게 중앙값이고 이게 4분의 1값 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최소 최대 그 다음에 4분의 1 값이 여기가 4분의 1 값이고 그 다음에 그 박스 안에 박스의 시작점이 4분의 1 값. 그 다음에 박스 안에서 이렇게 바가 치어져 있는데 그게 4분의 2 값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거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분의 1 값이 최소가 여기고 최대가 여기인데 4분의 1 값이 여기에 있다는 건 최소로 떨어져 있는 최소와 최대의 간격이 꽤 큰 거고요. 중앙값이 여기인데 최대값하고 가깝지요. 그러니까 중앙값 자체가 이 범주가 이 낮은 값들이 많이 몰려 있지 않다라고 해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스 플랫을 그리기 위해서는 똑같아요. 여기까지 전처리는 앞에 하고 똑같이 사용하시면 되고 우리가 이 데이터 시각화를 하는데 어떤 시각화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플랫에서 제공하고 있는 박스 플랫이라고 하는 걸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박스 형태로 그림을 그려줍니다. 자, 박스 형태로 그려주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박스 형태에서도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아까 전에 우리 뭐 봤냐면 8월하고 1월 데이터 보셨잖아요. 이렇게 히스토그램으로 봤는데 이거를 박스 플랫으로도 보실 수 있어요. 박스 플랫으로 보면은 그런데 이 데이터가 조금 어려워요. 그쵸? 박스 플랫으로 그렸더니 뭐 이런 거 여기가 최저고 여기가 최고라고 했는데 요 최저 밑에도 뭔지 모르지만 빵빵빵빵 하고 동그라미가 이렇게 있어요. 이런 데이터들은 우리가 아웃라이어라고 합니다. 평균에서 아주 이상적으로 왜 더운데 우리가 보통 아까 전에 8월 보시면 기본적으로 한 7도 정도, 37도, 37도, 38도 이렇게 되는데, 뭐, 어느 한 날이 평균적으로 막 전체 막 몇백 길 모였는데 그 중에 어느 한 날 42도 올라갔다. 그러면 사실 여기에는 표현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아웃라이어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에서 이 전체 흐름을 깨트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누적을 봤는데 그 누적이 전체 데이터가 몇 개냐에 따라서 그 1에 해당하는 값이 몇 개일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아웃라이어들이 존재한다. 그러면 이렇게 아웃라이어들이 많은 여기 최저에 이렇게 많이 몰려 있지요. 그럼 이런 최저에 몰려 있는 이런 아웃라이어들은 이 데이터가 고르게 분포하고 있지 않음을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아웃라이어도 볼 수 있다. 그래서 전체 데이터를 보통 분석할 때 통계학적으로 이런 데이터를 그리기 이전에, 왜냐하면 이런 데이터에는 아웃라이어가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웃라이어를 판별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아웃라이어가 있는지를 플랫으로 먼저 그려보고 이런 게 많다라고 한다면 그 데이터는 정규화를 한 번 더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산점으로 판별되는 애들을 어떻게 넣을 것이냐, 어느 점에 넣을 것이냐라는 정규화를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보기 편한 시각화 도구를 통해서 플랫을 그려주는 거,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 플랫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산점 같은 것들 확인하시고자 할 때 또는 중앙값이 정말 전체 중에 잘 분포하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보고자 할 때 우리가 박스 플랫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박스 플랫을 또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내가 1월하고 8월인데 얘네가 이렇게 돼 있으면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두 개의 차트를 그려놓고 이걸 비교하고 싶은 건데 이렇게 놓으면 이제 비교가 좀 잘 안 되죠. 그래서 1월과 8월을 이렇게 두 개의 데이터로 분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1월일까요? 이게 1월일까요? 그쵸. 뭔지 모르지만 온도가 40도에 가까운 이런 녀석들. 이 데이터가 바로 8월 데이터일 거고요. 얘네는 영하에 이렇게 막 뭉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뭐겠어요? 1월 데이터겠죠. 그래서 얘는 8월 데이터, 얘는 1월 데이터.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균이 한 30에서 이렇게 평균이 뭉쳐 있으니까, 서울에 8월은 거의 한 30도 이상 되는구나. 평균이. 그리고 한 40도 넘는 애들도 있긴 하지만 거의 한 40 밑으로 38도 뭐 맥시멈 이렇게 가는구나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1월 데이터도 보시면 영하 10도
10도 이하로 굉장히 좀 많은 이산점을 가져요. 그러니까 서울의 경우에는 겨울에 1월 달에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는 날도 많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무시할 수 없다라는 점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겠죠. 자, 박스 플랫으로도 한번 그려봤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플랫을 그리는 데는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도 이어서 저하고 시각화 툴을 좀 사용을 해보실 텐데, 이 메타플랫 라이브러리만 사용하더라도 시각화 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다양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람들이 보는데 데이터를 한눈에 딱 보기 편하게 제공해 주는 거, 익숙한 차트이겠지요. 그래서 익숙한 차트를 이용해서 많은 데이터들을 시각화해보고 여러분들이 핸들링 해보는 게 굉장히 큰 이번 학습에 크게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 많은 데이터를 받아서 그 데이터를 먼저 분석해 보시고 그 다음에 시각화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내는 코드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런 전처리 과정 같은 경우는 다 똑같아요. 다 동일하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데이터에서 전처리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건 코딩 하시는 데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좀 암기가 되어야 여러분이 손에 익어서 딱딱 나오는 이런 코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해볼까요? 기온 데이터를 상자 그림으로 그리고 싶어요. 1월부터 12월까지 상자 그림으로 기온 데이터를 나타내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2개의 월이 있으니까 이 월을 갖다가 리스트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2차원 리스트로 먼스를 하나 생성을 할 거고요. 이 먼스를 이용해 가지고 차트를 그려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스플릿을 이용해 가지고 각각 먼스는 아까 전에 연이 0이었고 스플릿 0번, 그 다음에 월이 1번, 일이 2번이었죠. 그래서 인덱스 2를 이용해서 어펜드 합니다. 여기에다 먼스 리스트에다가 각각 가져와서 하나씩 데이터를 리스트를 넣어 줄 거고요. 이걸 가지고 박스 플랫을 그려봤더니 이렇습니다. 1월부터 우리가 아까 8월까지만 봤는데 1월하고 8월만 봤는데 1월부터 12월까지 여러분 전체 데이터, 전체 서울 데이터로 보셔도 좋고 서울 2020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20년, 그러니까 올 한 해의 온도 데이터를 박스 데이터로 그려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받았던 60년도부터 20년도 12월까지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박스 플랫으로 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완성하셔가지고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메타플랫 사용하겠습니다 하면 데이터 하나 오픈해가지고 CSV 파일 읽어오는 거,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쭉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플랫 데이터 이렇게 시각화하기 위해서 메타플랫 쓰실 때 리스트 쓴다라고 하는 거 잊지 마시고, 데이터가 리스트 데이터로 들어가 있는 데이터인지 아니면 문자열로 들어가 있는 데이터인지를 확인을 꼭 하시고, 문자열 데이터인 경우에는 우리가 반드시 대부분의 CSV는 형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 문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전처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원하는 데이터 타입으로 변경을 해주셔야 원하는 데이터로 쓰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오늘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파이썬의 기본 문법 공부해 보셨고, 그 다음에 사실 파이썬의 기본 문법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쓰기 위해서 빅데이터에서 이제 우리가 핸들링, 다운로드 받은 CSV 같은 것들, 이런 핸들링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문과 반복문, 이런 거 정도만 봤어요. 사실 이 안에는 연산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아주 다양하게 보여지는데,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없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우리 수업에서 쓸 수 있는, 지금 여기에서 환경에서 쓰는 데이터의 기본적인 문법들, 그리고 생일 기상 데이터 하나 가지고 전체적으로 올 한 해 20년 동안에 가장 온도가 높았던 날이 언제이고 온도는 어떻게 되는지, 또 내 생일날의 트렌드를 분석해 보는 거죠. 누적 데이터에서 내 생일날에 해당하는 이 날짜에 온도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또는 원하는 월별로 내가 데이터를 분석해 데이터를 이렇게 플랫 데이터를 그려본다든가, 또는 누적 데이터를 이용해서 히스토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히스토그램으로 누적 데이터들을 쭉 쌓아보는 거, 이런 데이터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히스토그램이 잘 만들어지려면 히스토를 뭘 가지고 한번 해보시냐면 2020년 데이터를 가지고 히스토를 한번 그려보세요.
그 얘기는 여기에서 이게 2020년 데이터로 그린 거예요. 데이터가 별로 이쁘지 않아요. 이렇게 중간중간 히스토그램을 그렸는데도 떨어져 있고 해당하는 날이 없었던 거죠. 근데 얘처럼 이렇게 예쁘게 나오려면 데이터가 많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 간격 동안 연차를 가지고 이렇게 누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그리시면 이렇게 히스토그램이 예쁘게 나오는데 데이터가 별로 없으면 히스토 데이터가 이렇게 좀 이쁜 모양이 안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년치 데이터를 받은 거 하고 뭐 60년도부터 아니면 10년치 데이터를 받은 데이터로 데이터 표현을 해보는 거 이런 데이터들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보실 수 있고 누적 데이터일수록 트렌드를 분석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까지 오늘 한번 해봤습니다. 내일도 이어가지고 같이 빅데이터 분석해 보실 텐데요. 내일도 이 시각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한 시각화들이 있어서 그런 시각화 방법들을 같이 한번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일 오전 수업 듣기 전에 반드시 과제 먼저 수행하시고요. 과제 제출해 주시고 강의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출석 확인을 위해서 제가 동영상 로그 확인이라고 하는 영상을 수업 자료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수업 들으실 때 영상 들으실 때 제가 출석 확인을 그냥 여러분들이 영상 확인 이렇게만 하시면 확인이 됐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들어서 보시고 그 유튜브 안에다가 들어오셔서 시청하시고 완료가 되면 완료됐다는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유튜브에서 로그 데이터 확인해가지고 출석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시간, 어쨌든 시간 내서 이렇게 애쓰시고 계시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시고요. 수업 시간에 다룬 것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다양한 각도로 이렇게 좀 핸들링 해보실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온 데이터 가지고 이것저것 봤는데 더 관심 있는 주제가 있으시면 한 번씩 여러분들이 핸들링 해보시는 거 이게 가장 큰 이번 수업에 중요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한번 잘 만들어 보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